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 전파되진 않지만 돼지에겐 치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인데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제 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원전 오염수 관리는 지구의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국제 현안인 만큼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이번엔 여성 속옷과 소파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등 8개 업체에서 제조 수입한 가공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 전파되진 않지만 돼지에겐 전파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네, 꽤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나 심지어 북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2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질병이 확인된 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부근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부근 3km 안에 다른 돼지 농장은 이 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돼지 전염병으로 전염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발생 즉시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의 확산 차단과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정부는 발생이 확인된 즉시 3팀 6명으로 구성된 초동 방역팀을 투입했습니다. 신고농장의 주인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16곳과 통제초소 15곳을 운영하고 있고 축산 차량 소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생농장 3곳의 돼지 3,900여 마리도 매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매몰 처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초동 방역이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농림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특히 질병이 발생한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에 있는 양돈 농장 6,300여 곳은 의심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 사료로 쓰이는 남은 음식도 반입도 금지했고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상황실도 꾸려졌습니다. 네, 이 질병은 어떤 식으로 전파되나요? 네, 주로 감염된 돼지나 돼지 생산물의 이동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돼지나 돼지고기 등을 통한 직접 전파나 차량이나 사료통 그리고 물렁 진드기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면 5에서 15일, 진드기에 물리면 5일가량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즉 사람에 전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에서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 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과 물품 등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와 소집상, 중개상, 가축분뇨기사, 농장관리사,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 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자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축산 관련 작업장은 도축장과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 관련 운반업체 등을 가리킵니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 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될 경우 양돈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발령과 발생 농장의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매몰 처분하는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차단하고 이동통제소와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 축사와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등 현장 방역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양돈 농장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외교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일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고려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미옥 차관은 최근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면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대한 국제 현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anagement of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is no longer Japan's domestic problem, but a grave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affect the whole global marine environment. 문 차관은 이어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것처럼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확실히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적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apan should take substantive and transparent measures and actions. This also be done for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일본의 히키하라 IAEA 대사는 한국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This announcement from the ROK today seems to be made on the premise that Alps treated water will be released into the ocean, which is not fact-based, thus unacceptable. 정부는 앞서 5일 IAEA에 서한을 보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7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키우고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대진 침대로 인해 시작된 라돈 공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침구류에 이어 속옷과 소파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침구류를 비롯해 여성 속옷과 소파 등 모두 8종입니다. 소파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온 건데 버즈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 보스팀 모델입니다. 검출된 방사선 피폭설량은 1.8mSv로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썼을 때 기준치인 1mSv를 넘는 수치입니다. 여성 속옷도 그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DDM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전신을 감싸는 형태로 호흡기에 가까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지난 5월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에서는 방사선 피폭설량이 기준치의 최대 29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가보 메디텍과 강실장 컴퍼니의 전기 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설량이 검출됐습니다. 또 HBS 라이프의 베개 한 종과 누가 헬스케어가 판매한 겨울 이불, 어싱 플러스의 매트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제품들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한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결함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판매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제품도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품들 갖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야 이런 제품들은 확인이 가능하죠. 원안위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빠르게 수거해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검출 제품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본 무역 분쟁 등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현황과 대응책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를 대체할 장단기적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부 소재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범도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2달여간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의 결집된 역량이 합해지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국내 지상파 3사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 OTT,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가 내일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지상파 3사 사장단이 참석해 서비스 출범을 알렸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부처 수장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에서
웨이브가 방송통신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이 구축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혁신 전략이 활성화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방송 미디어 분야 혁신 서비스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 역량 확충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배전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 방송 미디어 산업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변환과 에너지 전환에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발전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했다고 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실증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도와줍니다. IoT 센서와 같은 신규 센서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표준 플랫폼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호 처리 및 분석하여 발전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실증 시험장에는 조기경보 시스템 등 실제 발전소 감시 진단 시스템과 변전소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사고가 나면 자동 복구하거나 원격 제어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발전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에서는 AR, VR 기술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풍기와 보일러 등 발전소 주요 시설에 대한 정비 교육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설비들을 센싱부터 시작해서 운전, 정비, 그리고 토탈 자산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술 검증과 발전을 위한 포럼 등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의 투자와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유통된 제산제 잔탁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불순물이 검출된 가운데 국내에 수입 유통된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 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즉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로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검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EMA가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잔탁에서 NDMA를 검출했다는 위해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을 긴급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외에도 현재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체 의약품 39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장암은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암의 발병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고기 위주의 식습관과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초기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대장암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지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